어떻게 보일지 압니다. 네. 드라마 어느 날. 지금 이게 어디서 방송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김수현 씨가 나오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차승원 씨가 유재석 씨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던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그때 이제 홍보하러 나왔죠. 차승원 씨가. 그 차승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어느 날. 간략한 줄거리는 김수현 씨가 어떤 아가씨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가씨가 칼을 맞아 죽어 있더라.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경찰한테 음주 단속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그 여자를 죽인 범인으로 이제 몰려서 감옥을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 완결은 안 됐어요. 지금 아직도 방영 중인 것 같은데. 그 처음에 1부, 2부를 보면서 저걸 설정을 반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김수현이 변호사고 차승원 씨가 그 범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용의자인 거죠. 그렇게 했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죠?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차승원 씨가 지금 외모로 봤을 땐 차승원 씨가 훨씬 범죄자 같죠? 그죠? 차승원 씨가 더 재밌게 가려면 차승원 씨가 과거에 전과가 몇 개 있는 거죠. 과거에 뭐 절도라든지 뭐 좀 안 좋은 전과가 한두 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에, 만약에 차승원 씨가 전과가 있었는데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랩이에요. 혼자 싱글, 돌싱이든 싱글이든 하여튼 뭐 싱글 혼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차를 잠깐 세웠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저씨 따버려 뭐 이랬어, 그죠? 아저씨 택시 따버려 뭐 이랬어, 그죠? 너무 이쁜 거는 목소리도 이쁘고 아가씨도 싹싹하고 오랜만에 향수 냄새 맡아보니까 참 좋아요, 그죠? 아저씨하고 말이 막 통하는 거라. 말도 잘하고 참 너무 아저씨가 너무 나랑 성격이 잘 맞아. 아저씨 오늘 기분인데 술이나 한잔 하고 가세요 이랬는데, 그죠? 그래서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굶었는지 뭐 어떻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샤워하고 잠깐 쉬고 올라갔는데 여자가 죽어 있는 거라. 막 그런 스토리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 설정은 초보 변호사인 거죠.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면허 따고 이제 첫 국선 변론을 맡는 거죠. 왜냐면 차승원 씨가 돈이 많아 보이진 않으니까 첫 국선 변론을 맡는데 돈도 안 되고 선배들이 그러죠. 야 대충 해. 뭐 전과 있고 전과자고 전과도 있네. 대충 집어넣고 뭐 그런데 힘을 써. 뭐 이러면서 선배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첫 변론이잖아요. 첫 변론이니까 김수현 씨가 이제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열정적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수사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승원 씨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자충우돌하면서 이끌어내는 뭐 그런 스토리로 갔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외압도 있고 회유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죄를 입증하고, 일부 뭐 문제는 있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뭐 어찌됐건 일부 무죄를 입증하고 이제 출소하면서 그 둘이 끌어안는, 두부 먹으면서, 그죠? 두부 먹으면서 끌어안는 뭐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 차승원 씨 지금의 어떤 행색, 지금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드라마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중간에 지금 여자 초보 변호사가 투입돼 가지고 지금 뭐
도와주고 있긴 해요. 도와주고 있긴 한데 좀 약하죠, 캐릭터가. 왜냐면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죠? 아무튼 이 드라마 되게 특이한 드라마예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 요즘에 이렇게 이걸 그 유튜브 만들려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한 거는 그 뭐지, 정부가 그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감시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거죠. 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코로나 때문에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택시를 어떤 총각이 탔는데 처음에 승객인 줄 알았겠죠. 근데 계속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한번 켜봐라 그랬겠죠. CCTV 한번 켜봐라 이랬겠죠. 그랬더니 어떤 총각이 택시의 주인하고 다른 사람인데 택시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겠죠. 도난 택시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보, 개인 정보를 경찰이 마음대로 추적을 하고 있었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잠깐 멈추더니 CCTV를 보니까 어떤 아가씨하고 집에 들어가네. 혹시나 동범인가 공범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혼자서 벌떡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꼭 강간범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뭔가 당황스러운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액션을 취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원래는 경찰이 그런 사실을 몰라야 되죠. 그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감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김수현 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든가 몇 시간에 있던가 몰라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사건을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성과 들어갔으니 술을 한잔 했을 테고 뭔가를 했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차를 자기 애인이나 뭐 자기 여자친구거나 뭔가 시간을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얌전하게 둘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헐레벌떡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뭔가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동선에다가 음주 측정을 쫙 깔아놓은 거죠. 걸리게끔.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얘가 뭔가 사고를 쳤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안 되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음주 측정 해놔놓고 얘를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잡았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뭐 빗자국이 있고 칼도 있고 뭐 그래서 수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드라마 봤을 때 미란다 법칙을 불러줬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란다 법칙을 만약에 안 불러줬으면 그것도 하나의 꼬투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오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게 뭐가 있냐면, 여성 상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강간이 성립이 안 돼요. 강간이 그때 성립이 되려면 여성이 밑에 있고 남자가 위에서 강제로 질 내부에 사정을 해야 강간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올라타서 했을 경우, 또 자세가 여성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는 강간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빼고 나가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영상을 촬영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서 강간이 아닙니다 라고 영상을 촬영해야 될 경우, 항상 꼭 여성이, 만약에 합의하에 만약에 뭔가를 촬영해야 될 경우 여성이 위에 올라가서 하는 장면을 찍어야 강간이 증거 영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하나의 참고로 하세요. 그죠? 여기에서는 좀 허점이 좀 많죠. 경찰은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간인데 왜 계단을 올라갔을까요? 그죠? 술 먹다가 혹은 달아올라서 강간을 했으면 왜 여자를 끌고 그
침대 있는 데까지 2층까지 올라갔을까요? 그죠? 갑자기 국군 달았는데 굳이 위협을 뭐 칼로 위협을 해서 끌고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쇼파도 있었거든요. 그죠? 널찍한 쇼파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굳이 힘든 계단을 왜 올라갔을까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샤워실의 위치가 안 나오는데 샤워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영상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살인을 했던 관계를 맺었던 샤워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를 했든 샤워를 했든 그 살인을 했든 왜 몸에 피가 묻어 있었을 테니까 그대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샤워실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1층인지 2층인지 그죠? 바로 씻었나? 내려와서 씻었나? 만약에 내려와서 씻었으면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겠죠. 진정시킨다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이미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정신인 상태에서 만약에 설령 김세현 씨가 죽였다 하더라도 향정신포 그 오히려 마약, 근데 마약을 본인이 알고 먹은 건 아니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죠.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설령 본인이 흥분해서 찔러 죽였다 하더라도 아마 정상 참작은 될 거예요. 맨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술 먹으면 왜 술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사고치고 음주운전 빼고 술 뭐 이렇게 술 많이 먹어서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 약간 감형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자가 몰래 이건 뭐 정확하게 마약이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약을, 그 영상에서는 어떤 약을 먹이고 어떤 그런 행위를 했으면 쏘기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뭐 그걸 넙죽마다 먹은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찔러 죽였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은 될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건 자수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 안 불렀다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칼에 찔렸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부를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한 100명 중에 1명? 1%? 그죠? 한 1% 미만, 제가 보기에 1% 미만일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죠. 굉장히 불리하고, 여자는 그냥 그런 시체만 봐도 솔직히 무서울 텐데.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난자당한 시체만 봐도 일반인은 무서울 텐데. 제정신 술을 깨고 봤으면, 그죠? 그냥 시체만 봐도 무서울 텐데 거기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자기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제 1용의자인데, 그죠? 안 죽었으면 모르죠. 한 명이 더 있다든지, 그죠? 자기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한 명이 더 있었든지, 그죠? 한 명이 더 있었든지, 아니면 뭐 CCTV 같은 거라도 있었든지 집에, 아니면 안 죽었든지, 완전히 막 소리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안 죽었든지, 그랬으면 모르겠죠. 그냥 잠깐 완전 난자까지는 아니고 조금 한 몇 방 찔렸을 정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정신 상태가 있었으면 모르죠. 완전히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망한 정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랑 그렇게 뭘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나쁜 놈 아닌다면서요. 자기랑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그렇게 죽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그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이코패스면 집에 들어가진 않겠죠. 그죠? 길거리 야산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대부분의 연쇄살인, 한국에도 연쇄살인 사건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 저기 야산 같은 데다 소위 말하는 강간을 하고 땅을 파서 묻어버렸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까지 들어가서 티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이 있는데. 너무 어설프죠? 그죠? 근데 뭐 첫 번째로 살인은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뭐 아무튼 여기는 좀 그런 이상한 점, 허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같이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이 사람이 가장 높아요. 그죠?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도 최소한의 조사 같은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주변 상황 조사. 그죠? 주변 조사를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전혀 하지 않죠? 그냥 뭐 무기가 그 칼 갖고 있고 뭐 피 묻어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죠?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게 아닌가? 검찰에서 너무 섣불리 단정을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가 봐도 범인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아마 거의 99%는 범인이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형량이 높나 낮냐? 그죠? 형량이 높을까 나쁠까 그거의 차이겠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관람 포인트는 두 개가 아닐까? 과연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김수현이 착한 척 해가지고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조금 깎일 것인지, 그죠? 살인죄까지는 안 하고 형량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김수현이 연기로 모두를 속일 것인지, 그게 관점이겠죠. 여기서 검찰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죠. 그 김수현 씨가 이렇게 상처에 혈흔이 있는 그 약품, 그 이렇게 적외선 뭐죠? 무슨 가시광선인가 했던 이렇게 특수 페인트 혈흔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글쎄, 만약에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영상대로라면 손가락을 베어 가지고 피가 묻었겠죠, 손가락에. 그리고 이 상체를 이렇게 만졌어요. 상체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피가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 미국에서는 저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칼로 이렇게 찔렀어요. 그럼 옷을 입고 찔렀나 벗고 찔렀나가 되겠죠, 그죠? 옷을 입고 찍었나 벗고 찍었나가 중요하겠죠. 근데 살인하는 사람이 자기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찔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강간하려고 옷을 벗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강간하는 놈이 지 옷 왜 다 벗어요? 뭐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완전히 제압을 했으면 모르지만, 강간하는 사람이 자기 옷을 다 벗었다, 다 벗고 강간을 한다? 글쎄, 뭐 벌써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강간범들은. 그죠? 빨리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옷을 다 안 벗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옷을 입고 찔렀다, 그럼 피 묻은 옷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피 묻은 옷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몸에 이미 혈흔이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럼 옷을 벗고 찔렀다는 건데, 그래도 어딘가에 피 묻은 셔츠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가 한 방울도 안 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옷을 벗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김수현 씨는 하고 나서 바로 잡혔죠. 그러면 그때 입었던 옷 그대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옷에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너무 깨끗해요. 그죠? 너무 깨끗하죠? 사람을 죽인 사람 치고 온 사방에 피가 그렇게 낭자한데 옷이 너무 깨끗하죠. 그죠? 뭐 그런 허점이라든지, 가장 좋은 건 예전에 그 사건처럼, 예전에 그 아동 강간 사건처럼 진범을 잡는 게 가장 좋죠. 그분도 그랬잖아요. 안 했다 그러니까 6년을 때려가지고 나중에 어쩌다가 진범이 잡혀가지고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죠. 그죠? 진범을 잡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과연 변호사가 차승원 씨처럼 저렇게 다니면서 조사할까요? 외국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형사 콜럼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대신하죠. 위험한 수사, 전직 형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저 구경이 같으면 이영희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탐정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사를 대신하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증인 확보하고 CCTV 확보하고 동선 확보하고 뭐 그런 걸 조사를 경찰이 안 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진범을 잡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탐정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탐정이라는 그런 게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자료만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옛날 이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고전이 있었죠. 그 인력 꺾는 어떤 사람이 그날 마누라가 이제 아팠었는데 인력 꺾는 사람이 그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마누라가 먹을 무슨 이렇게 무슨 국인가 뭐 한 사발 사가가지고 마누라 장사 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이러면서 왔는데 마누라가 죽은 뭐 그런 슬픈 고전 이야기가 있었죠.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운수 좋은 날이라고 이제 약간 역변을 할 거죠. 역으로 해석한 거죠,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그걸 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택시 운전하는 거니까 마누라는 아니지만 택시 운전하는 그런 거니까 옛날 인력 거라고 봤을 때 뭐 그런 걸 참고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더 카피를 할까. 지금 종구리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종구리쇼 3종 세트 그리고 오제이 심슨 사건 그리고 일본에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영화와 지금 이제 여자 쪽의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피고인 조디 포스터 주연의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내용은 뭐냐면 조디 포스터가 좀 이렇게 클럽 같은데 술집 바에서 좀 이렇게 야하게 뭐랄까 이렇게 남자들하고 좀 이렇게 춤을 췄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막 흥분을 하게 되죠. 좀 노는 여자인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좀 강제로 이렇게 막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영화인데 그것도 제가 한 중고등학교 나왔나? 상영은 한 중고등학교 때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20-30년? 20-30년 전에 영화, 한 30년 전, 30년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디 포스터가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강간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가 어느 정도 여지를 줬다.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어떤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였더라? 좀 형량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강간은 아니고 뭐가 이렇게 조금 더 약한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벌도 안 된다 그랬는데 뭐 합의하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좋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강간으로 어느 정도의 강간은 인정이 돼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됐죠. 뭐 그 영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뢰인과 이제 뭐 드라마니까 이제 길겠죠. 의뢰인하고 피고인 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 이 작가 이원날 작가는 몇 개나 쓸까? 그죠? 끝날 때까지 한번 이렇게 계속 모니터하면서 과연 몇 개나 쓸까 한번 계산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뭔가 플러스 알파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 알만한 지금 당장이라도 검색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유튜브라도 검색해 보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 그런 거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근데 프리즌 브레이크도 좀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근데 뭐 감옥신이 있다고 다 프리즌 브레이크는 아니니까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탈출하는 게 핵심이니까 아직까지 프리즌 브레이크는 좀 유보가 아닌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다 프리즌 브레이크는 아니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뢰인하고 피고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김수현의 면죄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죠? 김수현 씨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죠? 김수현 씨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 설리라는 우리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살을 했죠. 뭐 19금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김수현 씨하고 리얼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자살을 했죠, 그죠? 근데 본인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부들이 사귀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그때 좀 약간 수위가 높은 배드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겼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없었으면 더 상관없는데, 그죠? 수위가 좀 높은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김수현 씨가 바로 좀 군대에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첫 작품인 걸로 아는데, 그대로 그냥 아무 드라마 나오면 비난을 받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선택한 작품이 아닌가, 그죠? 사람들이 비난에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가서 자진납세하는 게 아닌가, 그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대장금 2에 제가 그 또라이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영실 같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제가 부여했던 대사 중에, 그러니까 궁녀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금이 딸을 좋아했는데, 그 왕한테 궁녀를 좋아하니까 잡혀간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문초를 당하면서 궁녀한테 집적거렸다고 문초를 당하면서 제가 썼던 대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됩니까? 이러면서 임금한테 소리를 쳤던 그 대사가 참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때 대장금 2에 제가 저의 가상 캐스팅은 대장금 장금이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가 딸이 있었죠. 대장금 마지막에 장금이가 딸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가 딸이었죠. 그래서 둘째를 아들로 낳아가지고 아버지같이 무관으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나이로 그러니까 꽤 됐죠. 한 7, 8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김수현 씨를 둘째로, 아까 아역이었죠. 그때는 어째 보면 아역이죠. 둘째 아들로, 그러니까 장금 이영애 씨의 둘째 아들로 그렇게 했었죠. 가상 캐스팅을 했었죠. 원했었죠. 캐스팅을 만약에 원한다면, 드라마를 촬영을 한다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드리마이였죠. 그 구미호 표절작. 그때는 연사마가 있었어요. 그때는 김수현 씨 기획사의 연사마가 만들었던, 배영준 씨가 만들었던 키스트라는 기획사가 있었어요. 그 키스트에 김수현 씨가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 JYP하고 키스트하고 연합을 해서 드리마인가 하여튼 그 학교 이렇게 관련된 그 수지하고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때 김수현 씨하고 수지하고 인기가 그때 최고였죠, 그죠? 아무튼 그 드리마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드림하이 근데 참 우연일까요, 그죠? 근데 참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경이 제작사 중에 키스트가 있더군요. 근데 지금은 연사마가 나가긴 했어요. 배용준 씨가 지분 정리하고 나갔다고 글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구경이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는 지금 해변으로 가요까지 쓰더라고요. 많이 좀 거긴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키스트. 김수현 씨 옛날 회사, 지금 회사는 어디에 소속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키스트, 공통분모는 키스트가 있다. 그리고 그 외 좀 있으면 개봉하는 배트맨 있죠? 그 바뀐 배트맨?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말고 젊은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가 곧 아마 개봉 예정적인 걸로 아는데, 아마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구경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경일 1부부터 12부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충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그 이영애 씨 영화 찍은 영화가 있죠. 그 최근에 그 아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하고 그 할리퀸 나왔던 영화, 할리퀸 단독 영화 내용이랑 거의 후반부가 똑같죠. 거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거의 한 50% 정도 내용이 나를 찾아줘인가? 그 나를 찾아줘의 내용의 한 50% 정도가 할리퀸 영화에 쓰여졌었거든요. 아마 뭐 오르브라더스 쪽하고 뭐가 있나 보죠. 그래서 제 예상은 지금 스토리 구경이가 어젠가 하여튼 요번 주가 마지막이었는데, 투페이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조커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할리퀸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캐릭터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퀘스트맨인가 그거 나온다 그러죠.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옛날에 그 짐 캐리 아저씨가 그 역을 했었는데, 계속 질문하는 악당이 있죠. 퀘스트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요번 새로운 배트맨 시리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인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대본 같은 그게 아닌가. 대본을 한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퀘스트맨의 퀘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미리 알고 싶다, 배트맨의 내용이 궁금하다, 앞으로 워너브라더스에서 나올 영화들이 궁금하다, DC 코믹스 영화가 궁금하다, 그러면 구경일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그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할리퀸도 그때 나를 찾아줘 후반부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망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죠? 법정 드라마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 법정은 지금 이런 법정하고 다르죠. 뭘 김수현 씨 구속하는 건 좀 비슷할래나? 실제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시민 참여 재판도 하고 뭐 원하는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배심원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좀 몇 번 해봤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재판 받으면 무조건 사형,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서 하면 사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가중이 된다든지 뭐 형을 더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은 배심원 제도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감성에 좀 많이 이끌리지 않나. 그렇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도 드라마에도 보면 그 항소 불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헌법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법전에 그렇게 박혀있고 최신의 바뀐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법이 바뀌면 신문이나 4대 일간지 우리 지상파 방송이나 4대 일간지에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하게 됐어요. 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을 읽어보는 게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 바뀐 법을 그런 정보를 알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법이 왜 그렇게 바뀌는지, 이 법의 골자는 뭔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민식이법 같은 경우 민식이법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게 돼 있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계도기간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법정들 아마 물론 지금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돈이 많아요, 재벌하고 만약에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솔직히 뭐 할 필요 없죠, 그죠? 바로 나가겠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나오네요, 그죠? 재벌이 잡혀야 되나? 집사 변호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좀 궁금해요. 혹시 그런 장면도 혹시 넣을 수 있으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딱히 재벌이 없으니까 재벌이 구속이 돼야 집사 변호사가 나오겠죠, 그죠? 집사 변호사 뭐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가면 면회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는데, 아침에 불러 잠만 자고 아침에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다는데, 그 집사 변호사도 되게 비싸다고 하더군요. 뭐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 1, 200이 문제겠습니까? 자기 몸 편한 게 그쪽 뭐 최고죠, 그죠? 뭐 대부분 뭐 제가 교도소를 안 가봐서 딱히 뭐 실제로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군대하고 비슷하죠. 약간 DP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어차피 군대가 감옥이랑 비슷하다, 전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생활하는 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감옥이나 군대나. 근데 그렇다고 뭐 군대 안 갈 겁니까? 나라 안 지킬 거예요? 감옥이랑 군대랑 비슷하니까 군대 가지 말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정관예우 하면 나오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한국 드라마에서 정관예우를 다루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국제적 망신이니까, 그죠? 정관예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법원은 돈이 최고예요. 항소하고 대법원 가고 해봐요, 공탁금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소송 못해요, 절대로. 우리 어릴 때 사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황소 팔아서 항소한다 이랬어요. 황소, 누렁이 황소, 카우 그런 걸 팔아서, 그때 당시 소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황소 팔아서 항소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또 재조사하고 증인 확보하고, 어차피 돈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법정들 하면 아무리 변호사가 배심원들한테 떠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위증 몇 번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가짜 증인 만들어서 위증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더 재밌고 조금 더 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자가 마약을 하는 건 확실하니까 여자가 이제 마약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남자들을 마약 중독을 시키는 거죠. 화끈하게 한번 해주고 계속해서 그 약을 원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여자 집이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쇼파도 비싼 쇼파 쓰고, 집도 되게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해놓고, 고급 가구와 뭐 그런 걸 쓰는 걸로 봤을 때 어딘가에서 수익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아니면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떤 누군가로 스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스폰 받는 남자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시에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고 그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어떤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도저히 화를 못 참아서 그냥 제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빠져나갔겠죠. 그죠? 거기에 보면 과일,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본 게 과일을 이렇게 깎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뭔가 자기가 접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나 마약을 여자가 마약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곳에 빼돌려서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1kg를 줬는데 500g 밖에 없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약을 빼돌려서 똑바로 이야기 안 해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약을 맡겨놨는데 빼돌려서 팔아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겠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가는 그 조디 포스터가 옛날에 나왔던 파리 텍사스였나? 파리 텍사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맞나? 하여튼 조디 포스터 데뷔작인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막 그 조디 포스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몸을 팔게 하는 포주라 그러죠. 포주가 있는데 가가지고 권총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 조디 포스터가 그 영화로 신인상을 받았나 여주연상을 받았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은 게 피고인인가 그렇죠. 제가 기억은 그런데 아무튼 그 비슷한 시기에 영화가 그렇게 나와서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제 조디 포스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김수현 씨가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죽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이야기가 좀 그렇죠. 진행이 김수현 씨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무죄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가능성이 낮고, 김수현 씨를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김수현 씨를 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 영화 있죠?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그 영화 주인공하고 김수현 씨하고 좀 닮았어요. 똑같진 않은데 같은 대학생이고 그 친구도 그때 대학생이었고 일본 영화도 대학생이었고 김수현 씨하고 외모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배우들, 남자 배우들 얼굴을 쭉 떠올려 보면 지금 감옥 생활을 할 만한 남자 배우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외모도 매우 흡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가 컨택이 되지 않았나. 딱히 드라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약간 면죄부는 뭔가 해야 되겠고 고백성사를 해야 되겠고 뭐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근데 대충 결말이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작가가 미쳐가지고 대반전을 써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았으면 합니다.